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66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됐고 작은 꽃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항상 조화를 사가시거든요. 사장님, 요즘 경기 어떠세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달라졌답니다. 손님이 궁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우쭐했죠. 요즘 제가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말이죠. 저도 이제 투자를 해요. 연금 굴리는 거 말입니다. 어머, 연금을요? 네, 제가 뭘 몰라서 그냥 있겠어요? 요즘엔 은행에만 넣어두면 바보 취급 당한다니까요. 손님이 감탄했어요. 그 표정이 참 기분 좋았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런 건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알려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손님이 가신 후에도 그 뿌듯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투자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저희 꽃집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파트 상가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죠. 하루 매출도 그리 많지 않고요. 하지만 요즘은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는데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기가 아깝더라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동창인 박미자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미자는 예전부터 좀 똑똑한 친구였어요. 항상 정보도 빠르고 말이죠. 영순아, 너 요즘 뭐 해? 뭐 하긴 꽃집이나 하지. 아이고, 그것만 하면 되겠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미자의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오고 있었죠.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저도 언젠가는 더 나이가 들 텐데 지금처럼 꽃집만 하면 될까 싶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남들처럼 투자도 해보고 돈 관리도 제대로 해보자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미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볼까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너무 급해 보이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대신 인터넷으로 투자 정보를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용어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더욱 미자가 고마웠어요.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말이죠. 미자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영순아, 시간 있을 때 꼭 봐야 할 게 있어. 뭔데?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목소리가 조금 신비스러웠어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죠. 다음날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자는 예전보다 더 세련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고요. 어머 미자야, 너 요즘 잘 나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영순아, 너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미자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너 카카오톡 단톡방 들어본 적 있어? 그거야 있지. 동네 아줌마들이랑.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 공유하는 방 말이야. 미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굉장한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실은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끼리만 하는 특별한 방이 있어. 특별한 방?
응, 연금 투자 정보 공유하는 방이야. 거기 들어가면 정말 대박 정보들이 올라와. 미자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단톡방 이름이 황금연금 클럽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우리 나이 또래인데 투자해서 월 수백만 원씩 벌고 있어. 진짜?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하겠어? 미자의 말에 솔깃했어요. 월 수백만 원이라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초대받은 사람만 가능해. 그럼 나는? 너라서 특별히 추천해 주려는 거야. 우리 오랜 친구 사이잖아.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영순아, 이거 못하면 진짜 바보야. 요즘 시대에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자의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을까? 뭐가 어려워? 그냥 전문가가 다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따라만 하면 돼. 미자가 단톡방 화면을 더 보여줬어요. 정말로 투자 수익 인증샷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 봐. 김선영 언니는 작년에 3천만 원 벌었어. 박정자 언니도 2천만 원. 숫자를 보니까 현실감이 왔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인 것 같았죠. 그런데 돈은 얼마나 넣어야 돼? 처음엔 적게 시작해도 돼. 100만 원 정도부터. 100만 원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알겠어. 해볼게. 정말 잘 생각했어. 미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미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영순아,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수익이 줄어들거든. 우리끼리만 해야 돼. 그 말이 오히려 더 특별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월 수백만 원이면 꽃집 매출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단톡방에 들어간 건 그날 밤이었어요. 미자가 저를 초대하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보냈어요. 새로운 분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모두 대박 나세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친근하게 대해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박사님이 영상통화를 걸어주셨어요. 단톡방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죠. 여러분, 저는 한진욱입니다. 국내 최고 노후 자산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이 정말 럼차나 보였어요. 큰 모니터들과 차트들이 가득했죠.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드린 고객분들의 평균 수익률이 연 35%입니다. 연 35%라니 은행 이자의 몇십 배였어요. 특히 연금 투자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게 관리해드리죠. 박사님의 목소리가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이번 달 투자 상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된 노후주택 연계 펀드예요. 화면에 복잡한 차트가 나왔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보였죠. 이 상품의 특징은 연금과 부동산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5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큰 수익을 원하시면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하셔야겠죠. 500만 원. 제가 생각했던 100만 원보다는 많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담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 담보라는 말에 살짝 긴장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설명을 계속하셨죠. 물론 안전한 범위 내에서요. 주택 가격의 30% 정도만 활용하면 위험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분이 또 질문했어요. 수익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빠르면 일주일 내로 첫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투자 현황을 공유해 드리거든요. 일주일이면 정말 빨랐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 후에야 이자를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이런 조건의 상품은 흔하지 않거든요. 박사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계좌 정보와 투자 희망 금액을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해요. 영상통화가 끝난 후 단톡방이 활발해졌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3번째 투자인데 정말 만족해요. 이번에도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미자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순아, 어때? 박사님 정말 대단하지? 응, 정말 전문가 같아. 그럼 이번에 해볼 거지? 응, 해볼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연 35% 수익률이라니 꿈만 같았죠. 박사님께 투자 의사를 전달한 건 다음 날이었어요. 500만 원으로 시작하기로 했죠. 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박사님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어요. 투자금 확인했습니다. 김영수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박사님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기분이 좋았죠. 일주일 후에 첫 수익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매일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박사님이 매일 투자 현황을 올려주셨거든요. 현재 수익률 2.3% 달성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1.8% 상승세입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115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일주일 만에요. 은행 이자로는 1년 내내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바로 미자에게 연락했어요. 미자야, 정말 들어왔어? 그러게. 나도 봤어. 축하해. 이게 진짜야? 일주일 만에 15만 원이라니. 당연히 진짜지. 박사님이 얼마나 실력자인데.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다시 봤죠. 저녁에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난 눈이 있어. 스스로에게 말해봤죠. 단톡방에 감사 메시지를 올렸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수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다른 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김영수님 축하드려요. 첫 수익은 항상 기분 좋죠. 앞으로 더 기대하세요. 박사님도 답장을 주셨어요. 김영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투자를 하시면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500만 원으로 15만 원이면 더 많이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요? 연금으로 받은 돈이 아직 좀 더 있었어요. 그리고 꽃집 매출금도 모아둔 게 있었고요. 다음에는 얼마 정도 투자하면 좋을까요? 박사님이 답장했어요. 2천만 원 정도면 월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월 300만 원이라니 꽃집 매출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월 300만 원이면 연 3,600만 원이에요.
지금 꽃집으로 버는 돈의 몇 배였죠.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겠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외로운 노후가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꽃집을 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죠.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요, 투자한 게 잘 됐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투자도 하시는구나.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도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후에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순아, 이번에 더 큰 걸 해볼 생각 없어? 더 큰 거? 응, 박사님이 특별한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는데. 어떤 상품인데?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좀 그래. 미자의 목소리가 신비로웠어요. 분명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통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연금으로 받은 돈이 총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꽃집 매출금과 적금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해봐야겠어.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첫 수익의 달콤함이 더 큰 욕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다음날 오후 꽃집에 정상훈이 들렀어요. 정상훈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40대 남성인데 가끔 꽃을 사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차분한 분이셔서 좋은 인상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꽃 찾으세요? 장미 한 다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꽃을 고르면서 정상훈이 말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투자한 게 잘 돼서요. 투자요? 어떤 투자를 하셨는데요? 연금 투자요. 전문가분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훈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혹시 어떤 회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회사요? 글쎄요, 박사님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박사님이요? 정상훈이 꽃다발을 받으면서도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특히 연금을 노린 사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사기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사기요? 아니에요. 진짜 수익 났는걸요? 500만 원 넣어서 일주일 만에 15만 원 벌었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에 3% 수익이라니 너무 높지 않나요? 정상훈의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정상훈 씨는 투자 안 해보셨나 봐요. 요즘 전문가들은 그 정도 수익은 기본이에요. 사장님, 제가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금융 쪽이요?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연 3%도 높은 수익인데 일주일에 3%라니 이상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몰라서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상훈 씨, 저도 바보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보고 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는 이미 수익 받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정상훈이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딴 곳을 봤어요. 사장님, 그냥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투자자문업 등록증이라든지. 정말 됐다니까요.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정상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고맙긴 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상훈이 꽃다발 값을 내고 나갔어요. 뒤돌아서 한 번 더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혼자 남은 꽃집에서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뭘 몰라서 그렇지 않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기꾼한테 속는다고 생각하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결정한 거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미자가 소개해줬고 박사님도 전문가처럼 보였고 실제로 수익도 났는데 왜 사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박사님이 오늘의 수익률을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추가 수익률 1.5%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네요. 다른 분들의 댓글도 올라와 있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이번 달 용돈 걱정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 놓쳤으면 후회했을 뻔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정상훈의 말이 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사기일 리가 없잖아요. 미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자야, 오늘 이상한 사람이 투자 사기라고 그러더라. 누가? 말도 안 돼. 우리가 직접 돈 받았는데. 그러게.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 영순아,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 질투하는 거야. 미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맞아. 자기들은 못하니까 질투하는 거겠지. 그럼 우리 벌써 수익 나고 있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정상훈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 통장에 들어온 15만 원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돈을 번 게 사실인데 뭐가 사기란 말이에요. 내가 뭘 몰라서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 큰 투자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미자와 만난 건 주말이었어요. 이번엔 좀 더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영순아, 어때? 첫 수익 맛봤지? 응, 정말 신기했어. 일주일 만에 15만 원이라니. 그게 뭐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미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사님이 이번에 정말 대박 상품을 가져왔어. 어떤 상품인데? 연금이랑 부동산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야. 미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너 집 있지? 응, 아파트 하나. 그럼 완벽해. 집 담보로 잡고 연금이랑 함께 투자하는 거야. 집 담보라는 말에 움찔했어요. 집 담보?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뭐가 위험해? 박사님이 안전한 범위에서만 한다고 했어. 미자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집값의 30%만 담보로 잡는 거야. 전혀 위험하지 않아. 제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였어요. 30%면 1억 5천만 원이겠네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야? 응, 그 정도면 월 500만 원은 벌어. 월 500만 원이라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집담보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전혀. 박사님이 다 알아서 해줘. 우리는 서류만 준비하면 돼. 어떤 서류?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 정도? 간단해. 미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영순아, 솔직히 말할게. 이번에 못하면 진짜 바보야. 왜? 이번엔 크게 벌어야 할 때야. 월 500만 원이면 연 6천만 원이잖아. 6천만 원이면 지금 꽃집 매출의 몇 배였어요. 그럼 꽃집 접어도 되겠네. 당연하지. 그때 되면 완전 다른 인생이야. 미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영순아, 나를 못 믿겠어?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미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내 집도 담보로 잡았어. 진짜? 응, 진짜. 나만 혼자 하겠어? 미자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같이 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이번 주 안에. 박사님이 이 상품은 한정된 기간만 받는다고 했어. 한정 기간이라는 말에 조급해졌어요. 그럼 빨리 해야겠네. 그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카페를 나오면서 미자가 말했어요. 영순아, 진짜 잘 결정했어. 1년 후에 우리 완전 달라져 있을 거야. 그러게. 상상만 해도 기대돼.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맞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정도면 안전한 범위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단톡방에서 박사님이 설명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번 상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부동산 담보 연계 투자예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왔어요. 주택담보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담보는 안전장치일 뿐이고 실제 투자 수익은 별도로 발생해요. 다른 분들이 질문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요. 담보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어서 집을 잃을 위험은 없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월 3% 이상 보장해 드립니다. 1억이면 월 300만 원 이상이죠. 월 3%라니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었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려요. 박사님의 설명이 끝난 후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사님,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김영수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설렜어요. 월 5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꽃집 매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이번이 진짜 기회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뽑았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까지. 박사님이 요청한 서류들이었어요. 꽃집에 와서 박사님에게 사진으로 보냈어요. 서류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박사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불안해졌어요. 단톡방에서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박사님, 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서류 검토 중입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일주일 넘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언제쯤 시작되나요? 박사님의 답변이 예전보다 느려졌어요. 모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미자야, 너는 연락 받았어? 아니, 나도 없어.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글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단톡방 분위기도 이상해졌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박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해요. 처음엔 빨랐는데. 그때였어요. 박사님이 갑자기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급해요? 투자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들 같은 노친네들 때문에 제가 돈 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노친네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투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당신들이 그동안 번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재촉해요? 목소리가 점점 화났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은 일하기 싫다니까요.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다리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러고는 박사님이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몇 분 후에 단톡방 자체가 사라졌어요. 저는 멍하게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미자야, 단톡방 사라졌어. 나도 봤어. 이상해.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놓친내라고 했어. 들었어. 진짜 기분 나쁘더라. 이거 사기 맞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정상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투자 사기라고 했던 그 말이요. 미자야, 우리 어떻게 하지? 글쎄, 일단 기다려보자. 연락 올지도 몰라.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박사님 전화번호로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요. 집에 와서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가 이 서류들을 왜 보낸 걸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이 서류들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인감증명서 악용이라고 검색하니까 무서운 기사들이 나왔어요. 인감증명서로 대출받는 사기, 등기부등본 위조 피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정말 속은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박사님의 폭언이 귀에 맴돌았어요. 놓친애들 때문에 돈 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은 일하기 싫다.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첫 수익으로 받은 15만 원도 이제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이것도 가짜였을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내일 정상훈에게 사과하고 도움을 청해 보자고요.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화를 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상훈이 진짜 걱정해서 한 말 같았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오후 정상훈이 꽃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꽃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상훈 씨, 네, 사장님. 저번에 죄송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 사기 아니냐고 하셨을 때요. 화내서 죄송해요. 정상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폭언하고 잠수 타 버렸어요. 아, 정상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런 일이 생겼군요. 정상훈 씨 말이 맞았어요. 제가 바보처럼 속은 것 같아요. 사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정상훈이 카운터 앞에 와서 앉았어요. 혹시 서류 같은 거 보낸 적 있으세요? 네,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같은 거예요. 어머, 정상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인감 무효 신청을 해야 해요. 무효 신청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됐어요. 그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봐야죠. 그런데 사장님, 혹시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 있으세요? 단톡방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 돼요. 미자 빼고는. 미자 친구분도 같이 당하신 거군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상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거든요. 누구세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금융사기 피해자들 도와주는 일을 해요. 정상훈이 전화를 걸었어요. 소정 씨, 저 정상훈이에요. 투자 사기 피해자가 또 생겼는데 통화를 마친 후 정상훈이 말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대요. 이소정 씨라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고마워요, 정상훈 씨. 천만에요. 혼자 당하지 마시고 꼭 도움받으세요. 그날 저녁 미자와 만났어요. 미자야, 내일 전문가 만나러 가자. 전문가? 정상훈 씨가 소개해준 사람이야. 이런 사기 전문으로 도와준다는데. 그래, 가보자. 나도 너무 답답해. 다음날 오후 이소정 씨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정상훈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소정 씨가 노트북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화면에 박사님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에요. 역시 그렇군요. 한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벌써 여러 명 피해자가 있어요. 미자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희도 당한 거군요. 네,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다행인 건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있어요. 이소정 씨가 설명했어요. 제가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은 수법으로 당한 분들이 10명 넘게 모였어요. 정말요? 네, 혼자 당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함께 대응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져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 신고부터 하고요.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이소정 씨가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예요. 다들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종이를 보니까 제 또래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분들도 다 연금 투자 사기 당하신 거예요? 네, 똑같은 수법이에요. 단톡방 박사님 높은 수익률 집담보까지. 정말 교묘한 사기였구나 싶었어요. 그럼 저희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봐야죠.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함께 해야 해요. 이소정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왜요? 혼자 있으면 포기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힘이 세져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저희도 참여하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 첫 모임이 있어요. 참석해 보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미자가 말했어요. 영순아, 그냥 포기하지 말자. 응, 끝까지 해보자.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희망이 보였어요. 이소정 씨 말대로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피해자들의 연대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내일 피해자 모임에 가서 다른 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속상해하는 분들이겠지만 함께 싸울 동지들이기도 하니까요. 박사님이 놓친애들이라고 무시했지만 이제 그 놓친애들이 뭉쳤으니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모임에 간 건 다음날 오후였어요. 작은 회의실에 10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저는 박정순이에요. 똑같이 당했어요. 이명자입니다. 집담보까지 넘어간 건 저뿐인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단톡방 박사님, 높은 수익률, 그리고 집담보까지. 이소정 씨가 회의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까 정상훈이었어요. 정상훈 씨? 정상훈이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소정 씨가 설명했어요. 정상훈 씨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잠입수사관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잠입 수사관이요? 정상훈이 말했어요. 네. 이런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 경고드렸던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상훈이 자료를 꺼냈어요. 한진욱이라는 사람, 진짜 이름은 김철수예요. 전과 오범 사기꾼이죠. 그럼 박사님은 가짜였던 거군요. 당연히 가짜죠. 사무실도 임대한 거고 투자회사도 허위예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낸 돈은? 지금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정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요? 여러분이 보낸 서류들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출이요?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빚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인감 무효 신청도 하고 은행들에도 신고해야 하고요. 이명자 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상훈이 위로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 신고를 정식으로 하고요. 사기단을 잡기 위한 함정작전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함정작전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했어요. 함정작전이요? 네. 사기꾼들을 직접 잡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여러분은 연기만 해주시면 돼요. 연기라니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진욱과 박미자를 다시 접촉해서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이는 거예요. 미자 이름이 나오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미자도 사기단이었어요? 네. 조직의 중간 역할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신뢰를 이용한 거죠. 친구라고 믿었던 미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니 배신감이 컸어요. 그럼 미자도 잡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범이니까요. 이소정 씨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이 기회예요.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해보겠어요. 다른 분들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할게요. 끝까지 해보자고요. 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상훈과 둘이 얘기했어요. 정상훈 씨, 처음부터 의심하셨던 거죠? 네. 수법이 너무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화를 내셔서 죄송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해해요. 사기꾼들이 그런 심리를 노리는 거니까요. 이제라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상훈이 처음부터 경고해줬는데 제가 무시했더라고요. 만약 그때 들었다면 이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정작전에 성공해서 사기꾼들을 잡고 다른 피해자도 막아야 했어요. 함정작전 준비는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정상훈이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이걸 몸에 숨기고 있다가 대화할 때 켜세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간단해요. 며칠 후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순아,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래. 그런데 박사님한테서 연락 왔어. 심장이 뛰었어요. 박사님이? 응,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투자 기회를 주겠다는데. 정상훈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정말? 응, 만나자고 해. 내일 카페에서. 알겠어. 전화를 끊고 바로 정상훈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해요. 좋아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음날 카페에 갔어요. 가슴에 녹음기를 숨기고요. 미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순아, 여기. 앉자마자 미자가 말했어요. 박사님이 정말 미안해하더라. 그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 그래? 응,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대박 상품이 있다는데. 녹음기를 켰어요. 어떤 상품인데? 연금이랑 부동산 동시에 하는 거야. 이번엔 정말 안전하다는데. 그때 박사님이 나타났어요. 한진욱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진짜 이름을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김영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른 투자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기회요? VIP 투자 상품이에요. 최소 5천만 원부터인데 월 수익률이 5%예요. 월 5%라니 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어요. 5%면 5천만 원에 250만 원씩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1년이면 3천만 원 수익이죠. 미자가 거들었어요. 영순아, 이번엔 놓치면 안 돼.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박사님, 지난번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손해가 났어요. 손해요? 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미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더 안전한 걸로 하자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랐어요. 박사님이 계속했어요. 이번 상품은 정부 보증이 있어서 절대 손해 날 일이 없어요. 정부 보증이요? 네, 서류도 보여드릴게요. 가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이번엔 제대로 해야죠. 뭐가 제대로야.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이요? 돈 받고 한 일 아니에요?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 얼마 받았다고 그래? 충분히 받았잖아요. 두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나도 피해자라고. 내 친구를 이용한 거잖아. 피해자? 웃기네. 돈 받고 친구 팔아넘긴 게 피해자예요? 미자가 화를 냈어요. 야, 너도 똑같잖아. 사람들 돈 뜯어낸 게 누구야? 그러니까 계속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더 많이 뜯어내야죠. 저는 멍하게 들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미자가 돈을 받고 절 팔아넘겼다니요. 미자야, 정말이야? 미자가 당황했어요. 아니야. 영순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박사님이 계속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친구 한 명당 100만 원씩 받았으면서 100만 원. 제가 미자에게는 100만 원짜리 상품이었던 거네요. 미자야, 정말 그래? 미자가 답을 못했어요. 박사님이 짜증을 냈어요. 아이씨,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 썼을 것을. 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나도 할 말 있어.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영순아, 잠깐. 미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어요. 카페 밖에서 정상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녹음됐어요. 둘이 싸우면서 다 털어놨어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녹음기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미자 언니가 저를 100만 원에 팔았대요. 친구라고 믿었는데 정상훈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드시겠지만 이제 끝이 보여요. 녹음 내용을 듣고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증거네요.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사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만날 수 있나요? 왜요? 현장에서 잡는 게 확실하거든요. 정상훈이 설명했어요. 돈을 주고받는 현장을 잡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며칠 후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순아, 저번에 미안했어. 박사님이랑 싸워서. 괜찮아. 그런데 정말 마지막 기회래.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라는데. 어디서 만날까? 박사님 사무실에서 만나자. 정식으로 계약하는 거야. 사무실이면 더 좋았어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정상훈과 경찰들이 미리 준비했어요. 사무실 주변에 경찰차 대기시켜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투자 의사를 보이고 돈을 건네려는 신용만 하면 돼요. 실제로 돈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짜 돈다발 준비했어요. 가짜 돈다발을 받았어요. 겉에만 진짜 돈이고 속은 종이더라고요. 이걸로 괜찮을까요? 충분해요. 어차피 받자마자 체포할 거니까. 다음날 박사님 사무실에 갔어요. 미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순아, 여기. 박사님도 나타났어요. 김영순 씨, 오늘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네,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특별해요. VIP만을 위한 상품이죠. 계약서에는 5천만 원 투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월 5% 수익 보장합니다.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냈어요.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금이면 더 좋죠. 돈다발을 건네려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문이 박차고 열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한진욱 박미자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사님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래? 미자도 당황했어요. 영순아, 이게 뭐야? 나 배신한 거 알아? 뭐? 100만 원에 나 팔았다며. 미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소리쳤어요. 이게 함정 수사야. 불법이라고. 수사관이 대답했어요. 합법적 수사입니다. 피해자의 협조를 받은 거죠. 미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순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해서. 미자야, 그래도 친구였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끌려 나갔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정상훈이 들어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어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체포 소식은 뉴스에도 나왔어요. 투자 사기단 일망타진. 연금 노린 조직적 사기 적발. 텔레비전에서 박사님과 미자가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드디어 잡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소정 씨가 말했어요. 김영수님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다 함께 한 거예요.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피해자 대표로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네, 해보겠어요. 촬영장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기인 줄 알게 되셨나요? 처음엔 몰랐어요. 정말 그럴듯했거든요.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뭔가요? 친구의 배신이죠.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돈에 팔았다는 게.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잠깐 생각해 봤어요. 너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꼭 상의하세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할 생각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저녁 뉴스에 제가 나왔어요. 나를 바보 취급했냐? 내 연금은 내가 지킨다. 인터뷰할 때 한 말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꽃집 단골 손님들도 봤다고 연락을 줬어요. 사장님 텔레비전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바보같이 당했지만 끝에는 제대로 맞받아친 것 같았거든요. 정상훈도 꽃집에 왔어요. 뉴스 봤어요. 멋있던데요? 고마워요. 정상훈 씨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거였죠? 이제 정말 끝인가요? 재판이 남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형량도 나올 거예요.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돼요? 일부는 회수했어요. 전부는 어렵지만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집은 안전해요. 불법 대출 시도했지만 미리 막았거든요. 그게 가장 다행이었어요. 집까지 잃을 뻔했는데 지킬 수 있어서요. 며칠 후 미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영순아, 정말 미안하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해서 나쁜 짓 했다는 거 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다. 편지를 읽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는 나지만 또 불쌍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니까요. 몇 달 후 피해금 일부가 돌아왔어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회수된 거였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받으셨어요? 이소정 씨에게 물어봤어요. 네, 평균적으로 60% 정도 회수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찾았네요. 여러분이 함께 싸워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피해자 모임도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저희 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담 전화도 받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했어요. 꽃집도 새롭게 단장했어요. 간판을 희망꽃집으로 바꿨거든요. 왜 희망꽃집이에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멋진 이름이네요. 요즘 꽃집에 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뉴스 보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요. 사장님, 그때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도 당할 뻔했는데 뉴스 보고 정신 차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정상훈도 자주 들렀어요.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보람도 있으시고요. 네, 다른 분들 도울 수 있어서. 정상훈이 웃었어요. 사장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좀 위축되어 있으셨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이가 많아도 바보가 아니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새로운 피해자가 찾아왔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똑같은 수법에 당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을 위로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절망적이고 창피하고 화나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희망이 생기죠. 혼자 당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에 꽃집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허영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됐네요. 사기당한 건 억울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희망꽃집. 네온 사인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사님이 놓친 애들 때문에 돈 번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준 말이었네요. 그래요, 저는 놓친 애가 아니라 김영순이에요. 66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은 김영순 말이에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새로운 분 상담 있어요. 함께 도와주세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 함께 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별이 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집으로 향했어요. 내 연금은 내가 지켰고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과 희망도 되찾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희망도 지켜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찾은 새로운 인생의 의미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